자, 계속해서 이제 28번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 자, 허가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지정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 지정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항상 이제 이행강제금, 그쪽은 매년 나온다. 그리고 이용하는데 몇 년인가. 그리고 면적은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주거용이 얼마, 상업용이 얼마, 공장, 굴뚝에서 연기 모락모락 하면서 봤을 겁니다. 먼저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거, 좀 까탈스럽게 해서 옳은 거에서 시험 문제 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1번 해보실까요? 7년은 알았을 겁니다. 5년인데 무슨 7년. 또 숫자 바꿨다 게임입니다. 자, 1번 해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들어가도 괜찮고요 게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아니면 또 할 우려 라고 해서 현재나 미래도 모두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년 아니죠, 게임입니다. 얼마? 5년. 5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알았고, 게임입니다. 근데 2번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려면, 근데 지정할 때 무슨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들었나요? 게임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의견 듣는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자,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인접 시 시도지사의 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니요.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기는 없었고요. 근데 하필 또 재지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지정할 때 그때는 의견을 듣는데 여기는 또 의견 듣는 것은 정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많이 어려웠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3번 보시까 그러니까 정답은 나름대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오게입니다. 공고에 7일 하면서 열람은 15일 이런 거 봤을 겁니다.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 수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윗사람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도 알아야 하고 이 통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금방 알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많이 어려웠고 신놈은 그냥 쉽고 게임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라고요? 아니죠. 5일. 아마 5일 정도는 거의 대부분 알았고 게임입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5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죠 게임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3일 후, 3일 같은 거 아예 없고요. 여기입니다. 4번 X. 그리고 5번에 정말 면적 남았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주상공로 182배 봤을 겁니다. 자, 주거지역의 경우는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면제된다. 아니죠. 그입니다. 자, 600이 아니라 여기는 180. 자,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이 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0이지 무슨 600입니까? 입니다. 600. 자, 어느 곳을 봐도 600은 안 나오다. 660은 나와도 공업지역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3번.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나머지 문장은 꽤나 어려웠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에서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많이 진짜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개지면 3번이나 4번.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먼저 29번 보실까요? 자, 공인주사 우리 법령상 개업 공인주사 우리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이나 재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막 폐업을 하거나 다시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 처분을 한다 못한다 그리고 얻어맞은 날로부터인가 아니면 폐업일인가 그입니다. 앞에서는 휴업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을 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자, 진짜 너무 황당한 쪽입니다.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지금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히 바빠요. 그입니다. 자, 1번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정말 이런 소리 해봤을 겁니다. 과태료? 아니요. 사람 불러요. 여기입니다. 사람 불러다 한번 과태료가 아니라 대집행. 돈이 깨지기는 깨질 건데 사람을 부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철거 명령 내리지도 않아. 사람부터 불러다가 간판 뜯어내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X고요. 그리고 3번을 한번 잘 보실까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위반으로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그리고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받았으나 그다음에 2월 19일 그다음에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처분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얻어맞은 날로부터 얼마? 1년 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2월 7일까지 그 얘기입니다. 한번 뒤에 보실까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그 다음에 또 재등록을 또 하네요. 그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네, 여기서 이제 뭐 연도만 쭉 나오는 거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근데 종전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고요? 아니요. 1년 동안은 승계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을 해도 1년 동안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 위에를 봐야 되겠죠. 2019년 2월 8일 딱 1년이니까 2020년 2월 그다음 7일까지는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 2월 19일, 12월 11일이니까 승계한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승계한다 그래야 됩니다. 요건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X 이런 문장 만났을 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감이 안 온다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월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여기는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행위만 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또 잠수 타고 폐업하겠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정말 바로 잠수 타죠. 3월 5일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그 다음에 12월 5일 그러면 언제로부터 폐업 기간 게임입니다. 폐업 기간이 있겠죠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19년 12월 5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2019년 3월 5일부터 1년간 게임입니다. 그럼 2020년 3월 4일까지 게임입니다. 초일은 보통 잡고 가니까 게임입니다. 자, 2019년 12월 5일 그럼 그 안에 있는데요 게임입니다. 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은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아직은 폐업 기간이 1년 안 지났으니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는데 4번은 맞았고 그다음에 5번 또 맞는지 보실까요? 지금 계속 3번, 4번, 5번 시간 잔뜩 빼앗습니다.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 그다음에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등록 취소입니다. 얼마가냐? 3년 입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그다음에 3월 6일 폐업 신고를 바로 한 달 되자마자 했고 하였고 2020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는 몇 년 안에 할 수 있다? 지금 했는데 안 했다입니다. 3년입니다. 그러면 2021년 2월 4일까지는 가겠네요. 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 아직 안 됐는데 2020년이네. 2020년 10월 1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10월 16일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3년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승계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한다. 첫 번째 써봤고요. 두 번째는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입니다. 처분한다는 등록 취소하겠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자, 대신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 자,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폐업기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입니다. 이미 끝났다. 입니다. 발생 여기 이제 발생이 안 나왔는데 발생은 3년 안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년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 군데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30번은 요건 이제 어렵진 않았고요. 자, 개업공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 을과 중개보존병을 바로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상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병은 외국인 중개보존 외국인이어도 된다고 그렇죠? 당연히 되죠입니다. 뭐 중개보존이나 소속이 외국인이면 안 된다고 있습니까? 다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기업법 맞고 그다음에 니은번호 보실까요? 자, 을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에
바로 직무교육, 의리 소속인데요. 입니다. 의리 누구냐 이걸 안 보시면은 나중에 괜히 틀립니다. 직무교육 커피 타는 사람 아닌데 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아니죠. 의리니까 소속이죠. 실무교육. 그죠? 소속 공인주사가 직무교육 받습니까? 아니죠. 사장님하고 똑같이 소장님하고 똑같이 뭐요? 실무교육 받쪽입니다. 실무교육 그래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갑은 개업공사는 의뢰 업무 개시 후 열흘 이내에 이렇게 늦게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한다고요? 아니요. 종료신고 나갔다 신고가 열흘. 나중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오니까 열흘 만에 신고해라. 여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니은 디귿은 틀렸다. 기억만 맞았다. 답은 1번. 여러 문제도 응용했는데 상당히 또 아주 짧으면서도 괜찮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자 31번 지금 명신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1차도 한 문제, 2차도 한 문제 꼭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계약형인가 등기형인가입니다. 저 앞전에는 등기형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신탁 둘이 얼마나 친하면 돈 주고 가서 살아.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수탁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인도 누구? 수탁자. 이러면 누구? 계약형입니다. 둘이 친해가지고 돈 받고 가서 사니까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탁자가 사서 수탁자한테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매수인은 누구? 신탁자. 등기는 수탁자. 이렇게 달라지면 그거는 뭐라고요? 등기형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그다음 이제 그 갑이 이제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6월 19일 개업공인사 의뢰중개로 병소유. 자, 병소유, 병은 매도인인가봐. 엑스토지를 매수를 해서 2020년 8월 20일 갑 명의로.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갑이 바로 매수이고 명의도 갑이고. 그럼 무슨 형입니까? 이거 계약형 계입니다. 그죠? 매수, 돈을 받고 매수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럼 매도인 선이면 등기 유효겠다. 다 정리가 됩니다. 횡령죄 성립하나 그리고 찾아올 수 있나 이행강제금 과징금은 부과받나 다 모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등기를 했고요. 이유가는 설명인데 근데 여기는 오히려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먼저 1번 보실까요? A와 그다음에 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명신탁 약정계입니다. 약정은 병에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여기다 뭐 유효 그러면 안 되겠죠. 앞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다 약정은 선의가 됐건 악의가 됐건 모두 무효다. 탈세 탈법인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무효라는 게 맞았다는 겁니다. 1번 맞았습니다. 자, 2번 해보실까요? 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에 그 다음에 그 소유권자는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요? 병이다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병은 누굽니까? 병소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등기를 할 때니까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에 알았다. 그러면 명신탁 약정이 있었을 때는 뭐 할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어떻게 될까요? 유효. 유효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요? 산 사람. 갑이겠죠. 갑계입니다. 연문장도 아주 뱅뱅 돌려놨습니다. 갑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유권자는 갑이다. 몰랐잖아요.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등기 때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겸허하게 소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바로 여기는 병 때문에 틀렸다. 정말 정답이 없다고 많이 한참 동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A는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유효니까. 아예 갔으니까 청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이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적극 가담만 아니면 유효. 아니 넘어가면 끝나. 그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을 때 우리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틀린 것은 2번. 자, 2번도 정말 꼭 옳은 것 같은데 2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에게 소유권은 넘어가요. 수탁자에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32번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이렇게 케이스 형태로 해가지고 요즘은 계속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조금 좀 까탈스럽게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개업공사 갑의 중개로 을은 그리고 병소유의 서울특별시입니다. 자, 병소유 그러니까 요분이 바로 임대인인 것 같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10억이나 됩니다. 9억을 넘었네요. 그러면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초과했네요. 입니다. 10억에 2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병서요 맞네요. 병이 바로 임대인이네요. 그다음에 을은 임차인이겠죠. X건물을 인도받아서 맞네요. 그다음에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14일 13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3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했고 그 후에였으니까 3월 13일에는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했고 입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입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을은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을 그죠? 3월 10일을 맞죠? 0시인데 대항력을 취득한다. 취득하는 거 맞았습니다. 1번은 맞고 지금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을은 정답은 쉬웠습니다. 자, 2020년 3월 13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자, 우선 변제 인정되나요? 최우선 변제 인정되나요? 금액을 벗어났는데 여기입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갱신 요구, 권리금, 상기 차이 면치하면 아예 나가야 한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은 적용돼도 적용 없습니다. 뭐 최단기간 묵시적 갱신 이런 것도 적용이 없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우선 변제권 없다는 겁니다. 10억이라고요. 9억을 넘어갔습니다. 적용 없다. 답은 쉽게 찾았다. 2번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병은 을이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하지 못한다. 갱신 요구는 여기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9억 넘어도.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을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니 맞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제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행사할 수가 있다. 맞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5번에 이제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바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 어렵지 않게 맞고, 자, 2번이 바로 틀렸고, 여기입니다. 적용 범위를 벗어났어요. 요 소리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옆에 33번 이렇게 나란히 상가구 주택이 조금 좀 어려웠다. 그입니다. 먼저 개업공사 갑의 중개로 병은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보셔야 돼요. 병은 그다음에 자 그리고 2018년 이제 10월 17일 그다음에 을 소유 자 을 소유 그런 거 보니까 요분이 임대인인가봐. 자 병은 바로 임차인인가봐. 그입니다. 자 병 소유의 용인 건물 소재 바로 X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5천. 자 금액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5천만 원에 2년으로 그다음에 을과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뒤에 보실까요? 계약 당일 주택에 인도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인정 확인 다 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인데 갑의 설명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1번 보실까요? 병은 이렇게입니다. 자, 병은 바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자, 그 신청의 취지라든지 이유를 적어야 하며 자, 적는 건 맞고요. 근데 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자,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 소명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때문에 X, 꼭 있다를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뭐 틀렸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2번 보실까요?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그 등 비용은 한 2, 3만 원대 들어가요. 입니다. 이거 자꾸 냈었고요. 자,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요. 청구할 수 있쪽에입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유지를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선 변제권도 있고 대항력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종전에 있으면 유지도 되고 우선 변제권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소액 보증금 같으면 최우선 변제는 없겠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의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했을 때 자, 옮겨갔습니다. 전출했습니다. 대항력을 여기 이제 근데 상실한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있으면 등기가 공시수단이 되니까요. 전출해도 대항력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다. 괜히 또 답을 또 4번 이럴 것 같습니다. 얘 틀렸어요. 게임입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해보실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자 끝난 X주택을 임차했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정답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없다. 우선 변제는 있다. 기다려도 배당은 못 받겠지만 뭐 희망 고문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거 여기 나왔습니다. 그냥 딱 정답만 씌웠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웠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민했네. 그러면 답은 정말 어렵게 쉽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보면서 오다가 답력이 있네. 꼭 앞에 있는 것들은 거의 뭐 정답 아니고 꼭 이상한 답을 추리게 만듭니다. 마음 급해지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어렵지 않고요. 일반 중개기사하고 전속 중개기사의 공통으로 앞쪽 뒤쪽 거의 뭐 정말 똑같은 부분 많았고 의무만 좀 많이 달랐었고 거기입니다.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첨부 서류로서 이제 중개보수 요율표, 그죠? 요율표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속이 됐건 일반이 됐건.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유효기간 뭐 3개월이다. 자, 당구장 표시도 있었고 그 위에 3번은 다 똑같습니다. 권리 의무만 좀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의 중개 업무 처리 상황. 일반 중개 계약은 처리 상황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2주마다 안 합니다. 근데 뭐는 한다고요? 전속 중개 계약은 하죠. 뭐 여기 뭐 답은 그냥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답은 3번 전속만 의무가 있다. 아주 귀찮게 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들도 일반도 있고 전속도 있고. 그다음 5번에 보실까요? 과다하게 저기 아래 보면 손해배상 나올 겁니다. 과다하게 받으면 뭐해라? 전액 말고 차액을 환급해라. 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반도 똑같고 전속도 똑같고 중개보수는 법정 보수만 받아야 하고 게임입니다. 답은 3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35번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그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 자, 이런 것들은 꼭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자가 막 깨알같이 있을 건데 자주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여기도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 보실까요? 국토개인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사항은 맞죠?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죠? 토지 이용계획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답은 아주 쉽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신고사항에 그다음에 자, 포함되지 개발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신고사항에는 안 들어가죠. 입니다. 뭐 신장님이 그걸 알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 설명에 들어가니까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 설명 해야 되지만 신고는 안 한다입니다. 1번이 바로 쉽게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막 금액도 없어졌잖아요. 자, 2번 볼까요? 주택법에 따라서 지정된 투기 관리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막 입증자료도 내야 될 건데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 이제 금액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그리고 증명 자료까지 내라 투기 과열은 기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에 이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뒤에 다 엉뚱한 소리가 돼버렸고요. 3억 때문에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금액이 3억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액 상관없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3억 때문에 지금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다가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따른 기재란은 없다고요? 아니요, 다 기재해야 됩니다. 금액도 다 기재하고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고 문제돼요. 입니다. 기재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판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이거 하루 내내 써도 못 쓰겠네. 101호, 201호 저기 25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연면적이냐? 입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 안 쓴다고 했습니다. 전용 면적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바꿔놨네요. 입니다.
이제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만,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이 단독이나 뭐 다중이니까 입니다. 여기는 연면적이게 쪽입니다. 바꿔놨어요. 입니다. 여러 문제 또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저 5번에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가 이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서,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벌금형? 아니죠. 과태료 쪽입니다. 거짓이면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벌금형입니다. 곁어서 보냅니까? 말이 안 되죠. 입니다. 벌금형 말고 과태료다. 그입니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6번은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꾸 매수 신청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자주 나온다입니다. 계속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꼭 있습니다. 자, 먼저 36번에 볼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했던 개업공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이네요. 유의민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항고 보증금 얼마입니까? 어떤 절차로 거쳐갑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냅니다. 한 문제를 냅니다.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면 한 2일 정도면 경매 시작됐다라고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입니다. 근데 기입 등기가 맞춰졌는데 그 후에 유치권이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유치권이 바로 행사됐었다. 등기는 안 되겠지만 게임입니다. 유치권은 그 후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겠냐고 없겠냐고. 그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부터 담보하는 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경매 개시가 좀 후인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들어가면 임차인도 보호 안 된다. 유치권도 보호 안 된다.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있다가 아니라 없다. 1번이 바로 틀렸다. 요건 알 겁니다. 자, 2번에 우리 차순위 매수 신고는 넘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상도 아닙니다. 자, 우리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 이렇게 차순위가 지금 계속 나오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안 내면 차순위한테 기회 있어. 기하셔야 됩니다. 3번에 이제 우리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등기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문장도 예전에 많이 냈었고요. 등기가 아니요. 입니다. 잔금 내면 187조로 소유권을 취득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고 맞고 여기입니다. 한번 사고 쳤으니까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몰수당하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아예 이외가 없습니다. 다 소멸해. 기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37번도 그냥 간단하고요. 여기도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아까는 경매였었고, 그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경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여기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뭐 1번은 어렵지 않고요. 일단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위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7개 봤을 겁니다. 보증금을 내거나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돌려받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자 우수 매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고입니다. 항고 안 되고 인도명령 신청 안 되고 강제집행 뭐 신청 같은 거 안 되고입니다. 꼭 매각기일 때 하는 거였습니다. 직접 출석한다는 것도 많이 봤고요. 맞고요.입니다.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만 실무를 받아요. 여긴 임원사원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꼭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보수 지급 시기는 여기도 약정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 때로 하게 돼 있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여기 이제 이전 열흘 죄다 열흘 있을 겁니다. 이전한 날부터 열흘 이내에 여기도 그 사실을 신고하는 거 맞고 한번 5번 보실까요? 자, 업무 정지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매수 신청들의 업무 정지는 공인중개사법하고 좀 달라입니다. 자, 갑이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은 1월 이상 6개월 이하다 아니오입니다. 1월 이상은 맞았습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2년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서는 조금 달랐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38번 같은 것은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공통적으로 아마 또 내볼 만하나요? 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38번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뭐 확인 설명서는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 확인 설명서에서 중요하실 게 이제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모두 들어가 있는 거 정말 네 가지 서식이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서식에서 이제 공통, 요 네 가지 서식에서 다 들어가는 공통. 자, 보면 분명히 나올 건데 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거용이 이제 봤을 겁니다. 주거용이 몇 가지? 13가지 기재였습니다. 기본이 그죠? 8개, 세부에 4개. 중개보수만 외롭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비주거용은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13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요즘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온다고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 없겠죠.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를 주의다 없겠죠. 벽면도 없을 거고 수도도 없을 거고 내부 외부 그다음 환경 조건도 없겠죠. 그러니까 9개. 9세 앉았는데 9개 정말 토지도 9토네개입니다. 또 재산세가 토지는 9월 이내에서 하도 9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몇 개라고요? 또 하나가 빠져입니다. 8개. 계속 줄어. 자, 공법도 없어 하면서 봤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네 가지 서식에서 공통적으로 대상 권리는 반드시 나오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그다음에 권리 관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자, 임목에서는 공법도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은 아예 세 번째부터는 공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까지는 있을 건데 여기는 없어. 그입니다. 관리도 없겠죠. 환경 조건도 없겠죠. 그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는 반드시 있을 거고요. 물건의 표시 4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있습니다. 임목도 권리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권리관계 있고 그다음 이제 쭉 내려다가 거치. 그래서 이제 거치 모두 확인 설명서 다 거치는 다 거치예요. 여기입니다. 거치. 그럼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나무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도 공통적으로 거치는 다 거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 우리 임목도 취득하면 세금 내라 세법 교수님 그러시던데 취득 관련된 뭐라고요? 조세도 여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로 올 겁니다. 세부. 자, 5번에 정말 실제는 모두 다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자,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도 있을 거고 실제 권리관계도 있을 거고 실제 권리관계도 다 존재하고요. 입니다. 그다음에 막 벽면도 없고 내부 외부도 없고 환경 조건도 없는 경우 많고 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6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자, 중개 보수 없는 확인 설명서 있을까요? 중개 보수. 그다음에 실비. 요 실비의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산출내역. 자, 실비의 금액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공통적으로 있다. 요즘 막 비교하는 문제도 네요. 그리고 자, 주거용에 이제 입지 조건에 5개 있다입니다. 3개 있다, 2개 있다 하면서 맨날 봤었던 거. 그리고 주거용에는 바로 뭐 감지기가 있는데, 근데 비주거용 감지기 없다, 비상벨, 소화전이다. 자꾸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내지는 2군데 다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안 해놓으시면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문제 못 풀어요. 시간만 많이 빼앗겨요. 그러다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또 이럽니다. 그럼 이제 38번에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 간단할 거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서 그리고 확인 설명서 1 그리고 주거용, 비주거용 이제 2 그다음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문장 빠지고 다른 문장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권리관계 있네요. 자, 기업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자, 비선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 저기 주거용에는 있을 건데 비선호 시설에 비주거용 없습니다. 같은 비씨가 없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또 있다고 있습니다. 임목도 없고 게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귿번이 거래 예정 금액 여기 있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기업번하고 디귿번 2개. 그리고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주거용 여기 가도 없어요. 여기입니다. 토지만 있는데 환경 조건이 있겠냐? 여기도 없네. 그럼 여기만 환경 조건이 있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번 아예 안 들어가고요. 공통적인 거 아니역입니다. 실제. 정말 실제는 모두 실제합니다. 들어가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번, 그다음에 디귿번, 미음번. 정말 이런 문제는 아주 여기는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바로 이제 여기서 3번이 바로 정답. 그리고 39번에 보실까요? A씨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사 B는 B씨에 소지하고 있는 을 소유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인데 정말 꼭 꼼꼼하게 보실까. 그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주거용 30평, 그리고 상가 사무실 60평이나 된다는 겁니다. 0.9겠습니까? 주택이겠습니까? 지금 이 가로에서 중개보수요율이 뭐여기입니다. 주택 외죠, 주택에. 여기다가 크게 써놔라, 주택 외로게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응용해서 낼 겁니다. 대하여 을과 병원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그리고 임차인으로라는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당연히 그렇죠. 갑은 을과 병. 뭐 두 사람 당연하겠잖아요.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겠죠입니다. 매매만 받을 건데 받아. 맞습니다. 이번 해보실까요? 자, 갑은 자 B씨가 속해 있는 시도조례에서 이게 지금 조례입니까? 저기 3분의 1인데 게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인 또 막 경련, 디건, 이런 막 다 답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0.9다 게입니다. 3분의 1 주택 외에 게입니다. 0.9% 내에서 협의지. 자, 니은번은 아예 틀렸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지금 보시니까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만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는 받지 못한다. 동일한 동일 3번이니까. 그러면 디귿번도 맞고요. 그리고 1번 볼까요? 아까 니은번 이상했잖아요. 주택의 외인데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니은번하고 그다음 1번은 아예 여기는 틀렸다고 서로 그냥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디귿. 자,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자, 정답은 바로 2번이다.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는 옳은 것은 자, 마지막 문제도 조금 좀 까탈스럽게 나왔다. 입니다. 먼저 1번 보시니까 이제 금방 알 것 같고요. 자,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말이 안 돼서 나오죠. 30일입니다. 거기다가 단독 또는 공동입니까? 공동으로. 원래는 공동이고 안 되면 단독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또는이냐고 아주 엉망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2번에 보시니까 또 금액 나왔죠. 주택법에 따라서 지정된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그다음에 조정 비조정 나누어서 이제 비조정은 6억이지만 이상이지만 여기도 자,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 증명 자료는 필요 없다고 해도 자금 조달 내라. 금액 상관없다. 그입니다. 5억 때문에 틀렸네요. 게임다. 거래 실제 거래 가격 5억 틀렸고요. 게임다. 그리고 뒤에도 이상합니다. 매수인이 국가이면은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아니요. 무슨 매도인과 공동으로입니다. 그냥 국가 등이 한 사람만 신고한다는 겁니다. 앞에 5억도 틀렸고 매도인과 공동으로도 틀렸고 거기입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자,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유지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제주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청이 된다. 제주도 맞아요, 여기입니다. 거기는 약간 특별해서 그렇지 거기는 바로 시장님이 여기는 신고 대상에 신고 관청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거래 당사자 또는 말이 안 되죠. 해당 개업 공인주사가 신고할 수 있다. 무조건 개업이 하는 거지 무슨 거래 당사자가 합니까? 또는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개업 공인주사가 그입니다. 뒤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아마 이제 5번에다가도 답으로 많이 바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3번 지우고 화이트로 5번에다가 콕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인하여 정말 심했고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등록관청 아니죠. 왜냐하면 등록관청 종로구 근데 저기 부동산 소재지는 인천의 계양구. 그럼 어디다가 합니까?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이라고 해야 된다. 소재지로 가야죠.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정말 내놓고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답을 찾아놨는데 답을 바꾸게 만드네 5번으로 됩니다. 5번은 틀렸죠. 등록관청이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심해서 그입니다. 신고관청이라고 해야 맞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판 문제가 괜히 그냥 어려워가지고 그냥 바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짜증 나셨을 건데 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 2번, 3번 정도는 2번 갖고도 안 됩니다. 3번 넘게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틀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내 발목 잡어. 자, 이러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예 안 되면 5단노트 만드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자주 틀리는 문자 꼭 써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봐서 이제 요건 안 틀리겠다 그러면 아예 좀 밑줄 그어놓고, 그리고 계속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압축하고 또 새로운 놈이 등장하면 또 OX 문제, 자 여기도 자 정답 오답 노트 만들어서 계속 이상한 거 다 쓰지 말고요,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뭐는 뭐다, 왜 틀렸나라고 길목도 써놓고 해설도 써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면 다 전체적으로 하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